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 장 초반에 잘 나가다가 트럼프, 필리핀 등 8개국의 추가 관세 통보, 브라질은 50% 부과 뉴스에 따라서 또다시 무너져 내리나 했으나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딩, 언제나 트럼프는 한 발짝 물러선다. 이제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를 더 이상 악재로 반영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미 연준은 금리 경로 두고 이견 감지, 다음 회의 인하 언급도 다음 회의에서 2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다. 그럼에 따라서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7월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 것이고 우리는 9월의 금리 인하를 대비해야 된다. FOMC 회의 결과는 그냥 당일의 상승분으로 재료는 소멸된 것이죠. 공포지수는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가 짧게 끝나나 했는데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 증시는 아직 조정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풋앤콜 옵션 0.63 여전히 낮은 구간 말씀드렸죠. 풋앤콜 옵션이 이렇게 낮은 와리가리의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현듯이 갑자기 이런 조정이 오면서 풋앤콜 옵션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 구간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3배 레버리지를 부분 익절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3배 레버리지를 강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절대로 아니다. 현재는 주도주를 잘 선별해서 단기 매매만 해야 될 때다. 저도 멤버십 회원님들과 그렇게만 진행하고 있고요. 3배 레버리지는 약간의 부분 익절을 저번 주에 실시하였고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금일의 일정은 한국의 금리 결정 동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현재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겠다는 기조,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경기는 좋은 거니까 금리 인하를 오히려 미룰 수 있다는 기조, bad is good, good is bad의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오히려 높게 나와주는 것이 증시의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 안드로메다에서 계속적으로 지구에 귀환을 하지 않고 버팅겨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증시가 센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면서 버팅기는 상황이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캔들이 중앙 2평선 위에 22평선 위에 있어야 된다. 어제 다시 올라오면서 증시는 괜찮은 흐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증시가 4시간 봉상 22평선 위에 있으면은 최근에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개잡주들이 상승을 하고 증시가 여전히 안드로메다 위에 있어도 캔들이 4시간 봉상 22평선 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강세를 보인 개잡주들이 심하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개잡주들은 반드시 지수도 한번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루 급등락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려거든. 그래도 4시간 봉상 캔들이 22평선 위에 이렇게 있는 구간에서 하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온큐, 팔란티어, 리게티, 뉴스케일, 언유주얼 머신즈, 힘스 앤드 헐스, 템퍼스 AI, 로켓랩, 조비 에비에이션, 셀시어스 홀딩스, 서브 로보틱스, 레딧, SES AI, 빅베어 AI 홀딩스, 이런 개잡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TQ 여전히 굉장히 강한 흐름, 여전히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일단은 버팅겨 본다. 지지선 파란색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증시에 조정이 올 것이니 항상 긴장해야 된다. 테슬라, 현재 테슬라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관심을 약간 안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이탈이 되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어제 다시 저항을 받고 음봉으로 마무리. 일목균형표 하단 291불, 오늘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이 없다. 테슬라의 비중 축소를 그저께 계속 드렸고요.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저점에 매수한 자들은 일단 버팅겨 보지만 현재 너무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망쳐놨고요. 4월에 트럼프가 나스닥을 망쳐놨듯이. 엔비디아 장중 시총 4조 달러 돌파.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죠. 엔비디아는 당연히 홀딩이죠. 여기서 홀딩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빨간색 추세 이탈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 지켜보면서 여전히 홀딩하면서 가져가야 할 엔비디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수기 때문에 빨간색 그어드린 빨간색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셔야 될 상황. 쏙슬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안드로메다 빨간색 상단 저항선 위에 있는 안드로메다기 때문에 반도체는 홀딩을 해도 되는데 쏙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배기 때문에 반도체가
한 3%의 조정이 나와도 속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서 부분 익절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전량 익절은 아니고 부분 익절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밑에 RSI는 살짝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증시에 조정이 올 듯 안 올 듯 올 듯 안 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숏의 상황으로 봐서는 갈 때까지 갔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TSLL, 얘가 1위에 있는 한 테슬라는 절대로 오를 수가 없다. 여러분, 테슬라에 관심을 지금 많이 갖지 마십시오. 주식이 TSLL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좋은 주식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MVDQ, 엔비디아 인버스가 또 2위에 올라주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샤프 링크 게이밍, 최근 UDT에서 계속적으로 데일리 단타를 치고 있는 샤프링크. 어제도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죠. 샤프링크. 지금 한 5번째, 6번째 계속 단타를 치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을 안겨주는 샤프링크. 오늘 밤도 한번 해보자고요. 코인의 공포수는 70일. 코인도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24.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즌인데 알트코인의 인덱스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괜찮은 신호. 오랜만에 보는 전세계 시총 순입니다. 비트코인 6위에 올라주는 모습. 작년 11월 불장에서 비트코인은 시총 5위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게더리움 34위, 무려 빨랑 티어를 제끼는 34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빨랑 티어를 어제 게더리움이 제껴버렸다. 게더리움이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불장에서는 게더리움이 S&P 바로 밑에까지 왔었다. 그때 순위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게더리움이 다 제끼고 S&P까지 제끼려는 찰나 게더리움이 무너져 내렸죠. 게더리움 저력이 있을 것인가? 테더의 주봉 장기 지지선인 파란색 선, 맨날 말씀드리죠. 제가 이 파란색 선만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코인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때도 그랬어요. 작년 11월에 여기를 이탈하면서 엄청난 코인의 불장이 왔었죠. 현재 이탈을 다시 한번 해주는 모습. 지금 바로 코인의 불장이 올지 안 올지 제가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뭔가 방아쇠는 당긴 것이 아닌가. 테더의 도미넌스를 보지 않고 코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테더의 도미넌스 얘기합니까? 아마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 그들은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실전 투자자고요. 실전 투자자라면 테더의 도미넌스를 체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만 씨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전 투자자라면 전부 다 테더의 도미넌스를 체크하고 있고 테더의 도미넌스를 체크하지 않으면서 코인을 논한다. 그들은 가짜다.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올타임 하이를 어제 살짝 찍어주고 오늘은 약간 내려오는 모습. 주봉의 장기 저항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의 장기 저항선은 이 부근은 안드로메다의 영역. 비트코인이 드디어 안드로메다의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라스트 댄스 가야지. 저는 작년에 비트코인을 매집했었고 별다른 추가 매수 없이 매도 타이밍만 노려보고 있고 이제 곧 그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롱숏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야 될 때 사고 홀딩하면은 알아서 오른다. 그것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 자세. 게더리움 어제 영상 썸네일에 수상한 코인의 흐름이라고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놓고 매수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힌트를 드리고 게더리움이 어제 장대 양봉을 꼽았다. 그럼에 따라서 더 시저의 이더유는 약 한 106%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물론 저는 한 계좌에 게더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더리움 현물도 있고요. 이더유도 두 계좌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106%에 다다랐다. 게더리움 이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660을 돌파하면은 상방의 컨펌이다. 일단은 상방의 컨펌은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다만 너무 장대 양봉으로 꼽아줬다. 적절하게 2660을 살짝 돌파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좀 가는 흐름을 원했으나 게더리움은 오를 때도 좀 얄밉게 너무 장대 양봉을 뽑았다. 그럼에 따라서 직전 고점인 이곳에 약간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내릴 때도 장난 없더니 오를 때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오르는 게더리움. 일단 이곳에 매물대 그리고 저항을 돌파를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바로 돌파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횡보를 하더라도 일단 상방의 컨펌이 됐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에는 목표가인 3,000불을 갈 때까지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리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의 UDT방은 현재 적극적으로 3배 레버리지는 건들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를 찾아서
단기 매매만 하고 있으며 장기호 멤버십에도 단기 매매를 일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트 보는 법과 미국 주식의 변곡의 자리가 생길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돌파하는 순간도 말씀드렸고요. 게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며칠 전부터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었고, 많은 회원님들이 최근 게더리움을 매수해서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리딩방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좀 멤버십을 나가셔도 혼자서 주식을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멤버십이고요. 결국 방법을 알아야 매매일지도 이해할 수 있으며, 방법은 기술이고 기술을 익혀야 주식을 평생 할 수가 있다. 금주 주말에도 이 시점에서 필요한 멤버십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나만 노력하는 관계는 나만 놓으면 끝날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의 기준은 함께 노력하는 사람.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